이순신의 지도자 된 덕성은 많은 다양성을 내포한다. 그는 신중한가 하면 과감했고 자비와 무자비를 일체 떠난 엄중한 냉철함으로 부하들을 대했으며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에 통곡했지만 부인의 일은 일기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복합적인 리더십의 중충 구조 속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은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헐벗은 부대를 이끌어 나가고 또 실제로 이 같은 원칙으로 전투를 수행해낸 능력에 있을 것이다. 이 점은 그가 끝끝내 탈정치적이었고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보상 없는 생애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물론 중세적 봉건의 토양 속에서 배퇴되고 양성된 자질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중세적인 충효 사상과 근왕주의 정신만으로 7년간의 길고도 참혹한 전쟁을 돌파해 나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근왕주의는 정치 권력을 향한 자신의 내면의 경건성을 단속하는 이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왕주의만으로 부하들을 전투의 현장으로 이끌고 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정치가 군사적 현실을 왜곡하는 사태를 견딜 수 없어 했고 군사적 현실에 개입하려는 정치 세력의 힘에 저항했다. 그의 군사주의는 탈정치적이라는 점에서 순결하다. 그리고 이 연결성은 부하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부하들을 지옥 같은 삶의 현실과 조선 수군의 비참한 역경에 직면케 했고 회피할 명분이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마지막 벼랑 끝으로부터 그는 반격을 시도했고 그의 반격은 언제나 성공적이었다. 그의 생애와 리더십의 특징은 이 탈정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봉건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실존적 내면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했으며 그의 리더십의 본질도 그 연장 위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탈정치성은 그의 생애의 가장 큰 힘이었고 동시에 참혹한 비극이었다. 그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 관리들의 이름과 죄상을 낱낱이 적어서 임금에게 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발 행위가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미칠 정치적 불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백의종군하게 되는 비극도 이 탈정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쟁이 끝나던 날 죽었다. 그래서 정치는 백의종군 이후에 그의 생애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는 전쟁 후에 재편될 정치 질서 속에서 자신이 처하게 될 입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아마도 그에게는 그런 정치적 입지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죽음이 전사가 아니라 전사로 위장된 자살일 수도 있다는 추론과 정황도 역시 이 탈정치성에서 온다고 할 것이다. 민주적이고도 참여적이고 온정적이고 여론 수렴적인 리더십이 현대사회의 만인이 요구하는 리더십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적 성격만으로 리더십의 내용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이순신의 생애는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리더십이란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피하려는 방향과 목표를 향해 다중을 거슬러가면서 그 다중을 다시 몰고 나갈 수 있는 덕성까지를 포함해야 온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 같은 리더의 자질은 국가 존망의 관건이다. 다수에 의해 선택되고 다수의 동의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순신의 탈정치적인 생애와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하는 지휘 스타일은 리더십의 본질이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